지금 글로벌리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면서 주목할 부분이요. 이제 예전에 국가에서 뭐 수많은 에너지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취사 선택해서 에너지를 썼다면 이제는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뭐 재생에너지 필두로 해서 원전, 가스 발전 다 끌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 대에너지 시대에 이제 편승하기 위해서 그 배에 못 타셨다면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떤 섹터로 봐야 될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국들의 스탠스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탈원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재생에너지를 고수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원전 회귀에 관련 모멘텀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오늘 마켄나우 2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원전 4기가 건설이 된다라는 부분 최근 이제 나왔던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가장 탈원전을 강력하게 고수했던 그런 나라인데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동일 분류하는 EU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큰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원전 금지 정책 재검토 논의 중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벨기에도 탈원전 정책 폐기와 또 원자로 신설 허용 법안을 통과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고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예전부터 아시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최근 기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원자력 확대 발전에 대한 행정명령을 빠르면 금요일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엠파이어 윈드를 중단시켰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시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IRA 혜택 축소 때문에 바짝 긴장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런 부분 좀 함께 말씀드리면 지금 주요 세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는 시점이 사실 예전에는 2032년이었는데 4년 좀 앞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일단 이 2028년까지는요 지속적으로 혜택은 나갈 거예요. 그리고 2028년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민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가야 돼서 오히려 2028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누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맥락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시아 국가는 어떨까요? 이 부분 보면은 대만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하면서 40에서 이제 60년을 늘리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고 한국도 최근 TV 토론회를 보셨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이 주자가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원전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기존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내비쳤었는데 그 기류에서 좀 벗어나는 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원전 관련주 긍정적이겠네 이런 투자 심리가 오늘도 반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에너지 시대는 막강한 트렌드입니다. 최근 보면 뭐 오늘 풍력 태양광 떨어졌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인 에너지주가 상승했다라는 기류 알 텐데 사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전소 짓는데 비용도 들고요. 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거, 뭐 늘리는 거 이런 게 좀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타임라인을 봤을 때 앞으로 이건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을 잘 보시면 최근 급등했던 게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이 타임라인대로 투자의 포인트가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한 증권사에서 또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1, 2, 3, 4, 5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가동 중이던 원전을 가동률을 상향하거나 수명 연장하는 흐름으로 이제 가겠죠. 이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시간이 단축되는 흐름이고 두 번째는 기존 설비를 그대로 더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존 가스발전소 가동
가동률 상향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이제 재생에너지. 이거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점은 출력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신규 가스 발전소 유입인데 이거는 한 2, 4년 정도 듭니다. 근데 단점은 뭐 신규 투자 비용이 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신규 원전 유입인데 10년 이상 소요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단점은 확실하지만 이런 타임라인대로 대에너지 시대가 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관련주 잠시 주춤한 이후에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을 되겠죠. 숨고르기 하겠죠. 그 이후에 이런 패턴으로 갈 것이니 좀 따라해라. 이런 투자 모멘텀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전력기기주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 IRA 개정안이 이제 세제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이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발의 내용과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2028년 말까지 가동 시작한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발전소 같은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28년 전까지 착공이 아니라 그리드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력망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발전소 입장에서는 변압기나 그리고 전선이나 배전방 같은 장비들을 미리 구매해서 다 연결을 시켜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전력기기들의 실적과 주가가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는 여전히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에너지 시대에 좀 탑승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타임라인대로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